에어리어 88 성형외과 전문의 서의석 원장입니다. 뒤트임 혹은 밑트임 후에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뒤트임, 밑트임 수술 전후 동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느 분이 댓글을 남기셨어요. 어차피 3개월 후면 거의 다 올라옴. 그래서 오늘 재발이 없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아예 수술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수술하신 분의 경과를 3개월 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트임, 밑트임 수술 후 주의할 점과 제가 하는 수술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트임 수술 전과 직후의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차피 3개월 뒤면 거의 다 올라옴이라고 댓글을 남기셨어요. 뒤트임, 밑트임 수술은 외양각 성형술 중에 하나입니다. 외양각 성형술은 굉장히 다양하고 수술 방법에 약간씩 변형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해부학을 아주 잘 알아야 문제없이 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해부학인데요. 제가 인용한 사진들에 대해서는 전 항상 참고 문헌을 밝힙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 SLPL, 슈퍼피셜 칸살 팔페브랄 리가먼트라고 되어 있는 구조물이 눈 꼬리를 이루고 있는 구조물입니다. DLPL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수술 중에 볼 필요도 없는 구조물입니다. 저 LPL을 자르고 그 위치를 바꾸는 수술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 구조물은 이마 내시경을 하면서도 자를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이마 수술을 하면서 눈꼬리를 올릴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자르고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더 중요한 그림인데요. 닥터 맨델슨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저 그림으로 인해서 저는 아주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이 LOT, 라테랄 오비탈 시크닝이라는 구조물인데 여기 이 그림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좀 더 많은 눈 주위의 구조물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SLPL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고 안검하수와 관계에 있는 위트넬 리가먼트의 바깥쪽 부분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조직은 가끔 눈을 뜨는데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뒤트임, 밑트임 수술을 할 때 저 부분을 다 박리를 하는데 그러면 수술 후에 눈을 확 잘 뜨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튼 LOT 이 부분은 제거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그림 역시 아주 중요한 그림인데요. 이건 눈에서 붓기가 빠지는 림페틱 아나토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림프선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이게 여기서는 붓기가 빠지는 길인데요. 이건 눈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수술을 하다가 가끔 자르는 경우도 있고 붓기 때문에 압박이 가기도 하는데요. 잘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길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를 손상받았을 경우 케모시스, 즉 사진과 같이 흰자위가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저건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타나더라도 대개 2-3주 내에 저절로 소실이 됩니다. 하지만 저게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빨리 압박 치료를 하면 됩니다. 계속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수술하시는 분의 사진입니다. 양쪽에 비대칭이 좀 많고 눈꼬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진상 우측에 몽고주름이 더 많고 그래서 눈이 좀 더 작아 보입니다. 이건 외양각 성형술과는 좀 다른 얘기인데 앞트임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트임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몽고주름으로 인해서 미간 사이가 넓어 보여서 좁히는 경우, 두 번째는 몽고주름을 이루고 있는 근육이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트임을 할 때 그 잡아당기는 근육을 절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위트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 근육을 잘라내지 않으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앞쪽이 많이 덮기도 하지만 쌍꺼풀 앞쪽이 낮아지게 됩니다. 쌍꺼풀 수술을 이렇게 잘 했더라도 나중에 이쪽이 낮아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트임을 하는 경우 대개 이 근육을 자르게 되는데 어떤 병원에서는 앞트임 또는 위트임이라고 해서 비용을 따로 받더라고요. 바비토 강남 언니 이런 데 보면 이벤트로 앞트임 얼마 이렇게 싸게 하는 병원들이 실제로 가면 위트임 비용을 추가를 하죠. 전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분의 수술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개선은 눈 바깥쪽 바짝 붙여서 넣기 때문에 흉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겉에 있는 근육과 SLPL을 절제하는 과정입니다. 항상 저 부위에 혈관이 많기 때문에 지혈을 잘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간혹 나중에 출혈이 돼서 흰자위가 아주 빨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생기면 빨리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안약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LOT의 아랫부분을 박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뚝 하고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SLPL의 위치를 바꿔서 뼈막에 고정하기 위해 뼈막을 두는 과정입니다. 이제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고 단단하게 고정을 합니다. 피부의 봉합은 아주 잘 해야 하는데요. 저게 벌어지는 경우는 없는데 제가 최근에 한쪽에서 벌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기 오래 다니신 VIP이셨는데 VIP 신드롬이 나타나셨어요. 수술 후 일주일째 실을 제거한 모습입니다. 눈도 바깥쪽이 좀 더 시원해졌고요. 눈꼬리도 잘 내려갔습니다. 이 선을 보면은 아시겠죠? 여기서 주의하는 점은 뒷팀, 밑팀을 한 후에 환자분들은 눈을 감는 게 상처가 안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입니다. 눈을 감는 근육이 제일 겉에 있기 때문에 꽉 감으면 SLPL과 뼈막에 고정해 놓은 실이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한 달 정도는 눈을 꽉 감으시면 안 됩니다. 재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수술 방법의 장점은 재발이 거의 없다는 것이고 흉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디귿자 변형 이런 거는 오지 않습니다. 눈을 뜨는데 방해하는 조직을 일부 자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눈이 더 잘 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귿자 변형과 웨빙을 혼동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디귿자 변형은 사진같이 외안각 자체가 변형이 오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동영상에서 교정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웨빙은 피부가 들러붙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건 보통 하안검 재수술 혹은 안검 외반두로 인해서 외안각 수술을 풀컷을 하고 피부를 봉합할 때 간혹 생깁니다. 보통 그 부분이 짓물러서 나중에 피부가 들러붙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생기더라도 나중에 쉽게 없앨 수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재발과 합병증이 없는 뒷트임, 밑트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의 사진을 3개월 이후에 찍어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